목적 현대 시가 가볼까요? 자, 해봅시다. 일단 여기 좀 지울게. 요거에 맞춰서 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현대 시는 요 한 작품만 보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우리가 풀었던 그 봉선화가와 관련된 도전 시가 한번 쭉 봐봅시다. 현대 시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화자의 반응이 항상 중요하죠. 심지어 특히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매번 잘 챙겨서 가야 됩니다. 자,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크게 두 가지 정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어떤 태도? 의지적,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그 의지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거. 지향이 존재한다. 지향. 그래서 의지적 태도와 지향적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화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건 이거지. 자, 지향 바로 어디로? 혹은 무엇을? 뭐를 찾자? 시적 대상을 찾자. 더 읽어봅시다.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꽃 한 송이 바람을 물들이며 흩어졌던 양떼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대상이 나오게 되는 거네.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먼저 체크하기 전에 어떤 집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있대. 자, 요거 체크합시다.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근데 우리 이거 고전 시가에서 어디 많이 본 편 아니에요? 본 편? 고전 시가 우리 녹음이라는 표현 있지, 녹음이 뭐야? 나무 그늘을 녹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나무 그늘. 그래서 얘도 똑같아. 전나무 그늘, 다시 말해서 나무의 그늘은 뭐 때문에 생겨나? 이 녹음은 수많은 잎사귀들 때문에 생겨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늘이 엷어진다는 뜻은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가? 나무의 잎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나무의 잎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계절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는 거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녹음이라고 하는 우리 고전 시가에서 이거 그냥 참고 고전 시가에서 녹음이라는 시가가 무엇을 나타내는데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바로 이 부분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어떤 계절적 배경?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에 주목을 했어야 됐던 거고, 그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서 화자가 뭐 찾아?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찾아서 모으겠대. 흩어졌던. 그러면 이 흩어진 영혼은 언제 벌어진 거야? 바로 과거 시점에서 벌어진 거야. 그쵸? 떠나온. 역시나 내가 언제? 과거에 떠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즉, 내 과거로 화자는 어떻게 하겠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두 줄이다. 자, 화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치? 현재 시점에서 뭐 하고 있다고?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다. 어디로? 바로 과거. 자, 그 과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흩어졌던 영혼들, 내 영혼이 잔뜩 흩어졌던 시간이고, 떠나온, 내가 집을 떠나간 시간이야. 그래서 과거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그치? 화자가 막 그리워하거나 혹은 화자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무엇을 겪었던, 뭐 방황이라든지, 흩어졌다고 하니까 뭐 대충 뭐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뭐. 이별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 그곳으로 화자 어떻게 하겠대?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돌아가야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만약 과거가 화자가 뭔가 애틋하게 여기는 것들 혹은 화자가 놓친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 돌아가야지는 그리움의 표현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나의 아픔을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야지가 바로 성찰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흩어졌던 양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 돌아가야지가 뭐라고요? 성찰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성찰이랑 그다음 성장의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식으로 한번 밑줄 그어 보자고 했었잖아. 일단 만약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여기에 한번 밑줄 그어줬으면 됐습니다. 여기. 오케이? 하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돌아가야지는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의미하더라.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그곳으로 가서 한생에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계속해서 어떤 상황? 과거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과거의 처지. 한생에 버려뒀던 빈집. 그것을 어떻게 하자? 고쳐야지. 이제부터는 답이 나오지. 이게 바로 뭐야? 현재 시점에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죠. 자, 똑같아. 돌아가야지 역시 바로 뭐였어? 현재 시점에서의 화자의 행동이었던 거잖아. 그럼 이 고치는 행위 역시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성찰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성찰. 과거에 내가 뭔가 겪었던 아픔들, 과거에 내가 뭔가 지녔던 슬픔들을 어떻게 해보자.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자, 수십 년 누적된 병, 이게 바로 화자 역시 과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화자에게 있어서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던 거야. 그 원인을 찾아. 성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요런 일. 무너진 담을 쌓고 과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다시. 창을 바르고. 창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문풍지라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뻥 뚫린데 거기에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창을 발라가지고 바람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를 다독여서 어디 앞에? 등불 앞에 앉히며. 자, 등불이라고 하는 우리 이미지들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등불이라는 건 뭐야? 긍정적 이미지고 빛의 이미지거든. 빛의 이미지. 그리고 상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정적 이미지. 그렇다면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어디로? 빛의 이미지로 돌이켜 놓겠다는 거죠. 돌려 세우겠다는 뜻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를 다독이는 이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통해? 성찰을 통해 화자가 뭐 해나가는 거다? 치유와 회복을 하는 과정이다. 치유와 회복을 하는 과정이다. 치유와 회복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치유하고자 하는 거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 이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할게.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 과거였던 나의 아픔들이 수묵으로 다시 어떻게 떠오르고 있대. 이런 것들 다 성찰인 거지. 자, 담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자, 그 아픔. 자, 요 아픔 위에 뭐가 내리고 있대요? 비가 내리고 있어.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비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아픔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곳에 내리는 비는 치유와 생명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비 내린 자리에 뭐가 피어나냐? 새싹이라든지 꽃들이 이렇게 잔뜩 피어나는 거잖아. 그 아픔 위에 담비가 쓸쓸히 내리고 있는 평화. 어찌됐건 간에 아프지. 왜냐면 그 상처를 내가 봐야 되니까. 그치? 상처를 봐야 되니까 쓸쓸하지만 그 상처를 뭐하고 있어? 치유하고 있고 그 상처에 다시 생명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상태야.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도구로 밤을 밝히는. 자, 여기서 이미지의 드립이 나타나고 있죠. 자,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운 것은 과거의 상황인 거고 그 과거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는 대조적. 그리고 이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 이미지로 따라갑시다. 부서지는 열기, 부정적인 이미지. 수리하는. 자, 그 부서졌던 것을 뭐 하고 있어? 수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이것 또한 회복과 어떠한 치유의 의미가 되겠다. 회복과 치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자, 아까 우리가 체크한 계절적 배경이죠. 계절적 배경. 자, 그 가을은 따뜻하게 손을 잡은 이별로 온다. 자, 따뜻하게 손을 잡은 이별로 온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고 했던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그렇지? 자, 역설법이라는 건 뭐다? 두 가지 의미가 모순된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쓰이는 것. 따뜻하게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 이게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역설법인 거고. 자, 우리는 이러한 의미 구조를 어디서 봤어요? 여기 위에서 봤지? 여기 위에서. 또 어디서 봤어? 여기서도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 구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의미 구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의미를 챙겼다? 아, 아픔이 점점 치유되어 나가고 있구나. 화자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치유해 나가고 있구나. 얘도 똑같아. 이별이라고 하는 과거의 아픔을, 자, 따뜻하게 손을 잡아. 자, 손을 잡는 행위는 뭐야? 손을 잡는 행위. 우리 요거 내신에서도 많이 봤는데 저랑 그 윤동주 시인의 기억이 안 나네.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중에서 본질적인 자가 그 다음에 표면적인 현실적인 자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어찌됐건 간에 부정적인 애가 긍정적인 애가 부정적인 애의 손을 잡고 있어요. 화해의 의미입니다. 화해. 그치? 포용하는 거야. 포용.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건 바로 현재의 성찰인 거고. 현재의 성찰. 화자는 과거의 아픔을 모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성찰함으로써 화해하고 포용해 나가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 의미를 뭐라고? 성장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성장. 그치? 아픔을 계속 아픔으로 두고 아픔을 계속 슬픔으로 두게 되면 그건 뭐야? 비극적 감정의 고조라든지 슬픔의 강조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슬픔을 무엇으로써? 자, 이건 참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애를 뭔가 재회라든지 아니 저것과 같이 치유라든지 아니 오히려 이런 슬픔에 의해서 긍정적 가치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이랑 연결이 되면 우리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바로 내적 성숙이라고 하지. 내적 성숙. 그래서 하자 뭐 하고 있다고? 현재의 성찰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포용하고 있다. 과거의 아픔과 화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가을은 앞에서 체크했듯 성장의 시간이자 동시에 내적 성숙의 시간. 요렇게 체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화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 역시 중요할 수가 없대. 그 의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의미 구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그런데 긍정적 이미지의 부정적. 역시 얘도 똑같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걸로 치유해 나가고 있는 거. 이렇게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좀 잡아서 이 시를 분석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요 시는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시는 요 정도만. 그래서 이미지 중심으로 꼭 읽으셨어야 됐던 시고요. 자, 뒤이어서 볼 고전 시가 역시 그러한 맥락입니다. 고전 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9월이나 11월에 마주하게 될 고전 시가들은 한 요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난이도. 자, 가봅시다. 우리 이미지냐? 이미지는 곧 맥락인 거고. 자, 그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실전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자? 우리 보기부터 살펴보자. 보기부터.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규중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중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규중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조선사회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제약의 공간이야. 사회적 제약의 공간. 그래서 여기 보기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다? 주로 규중에서의 생활상, 집안일, 시집살이의 고통 등을 얘기하면서 우울한 분위기랑 연결이 되는데, 가와 나는 그렇지 않더라. 자, 잘 챙겨줘야죠. 가 같은 경우에는 동서나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어떤 분위기? 밝은 분위기. 자, 나는 잠을 역시 시적 대상이지. 시적 대상.
잠을 의인화해서 삶의 고달픔, 삶의 고단함을 얘기하긴 하는데 역시나 어떤 분위기? 대학적 분위기. 그럼 우리는 그냥 가시 읽으면서 봉선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읽으면 된다? 그럼 밝은 분위기를 찾아서 읽으면 돼. 그 밝은 분위기는 화자의 정서랑 당연히 직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발문도 봐야지, 나머지 문제. 자, 나머지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머릿속에 계획 짜야죠. 오케이, A 보고 얘 풀면 되겠다. 그치? 자, 어떤 거 찾아줘야 돼? A에서는 색채어 찾아줘야 된대, 색채. B에서는 시간의 흐름 나타나는지 찾아줘야 되고 A와 B 모두 질문의 형식. 자, 고전 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의 형식은 서리법이지, 서리법. A와 B는 모두 됐고, 됐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되고. 자, 5번. 여러분들 이미 봐봐. 보기 보고 얘 봤으면 이미 5번 선지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야 됐어요. 5번 선지부터. A와 B는 모두 반어적 표현, 반어충이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뭐를 표현한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대. 보기. 자, 나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한 불만 가능해요. 그쵸? 왜? 삶의 고달픔을 해학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가에서 봉선화 가지고서 밝은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 분위기. 그러면 이미 보기 요 내용을 통해서 5번 선지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체크가 돼야 돼.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만약 문제를 풀다가 얘네들이 혹시라도 발견이 안 됐을지라도 저 같으면 여기서 체크 안 하고 아마 5번 체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보기의 설명과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자, 그다음 23번 역시 보셨어야 했어요. 너무 좋지. 23번 어때? 낯선 고전 시가에 대해서 내용들을 딱 구분해주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자? 이 내용 구조에 맞춰서 읽자. 자, 가 장면은 봉선화의 이름에 대한 장면이고 나 장면은 봉선화를 씹는 장면. 가 장면은 손톱에 물 떨어지는 장면. 라 장면은 낙화, 꽃이 떨어지는 장면. 마지막 마 장면은 봉선화의 인월에 대한 장면. 요렇게 읽어 나갔다. 요렇게 읽어 나가자. 요렇게 읽어 나가자. 그 다음 24번 보니까 나 하자. 이건 그냥 나 본 다음에 단독으로 문제 풀면 되겠네. 자, 가봅시다. 이제 가부터. 앞선 장면들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현규에 일이 없어. 백화고를 펼쳐보니 봉선화 이 이름 무슨 장면이라고요? 가 장면. 이 이름을 누구라서 누가 지어냈는가? 봉선화 이름의 유래에 대한 거네. 봉선화 이름의 유래. 자, 직류의 옥소솔에 자연으로 행한 후에 규중에 남은 년 지화에 머무르니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뿔이 넘누는 듯 자약히 붉은 꽃은 자아군을 헤쳤는 듯 백옥섬 좋은 크게 종종이 심어내니. 오케이. 자, 나 장면이죠. 봉선화 심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바로 뭐야?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얘네들 어떻게. 자, 만약 이 부분이 내가 작품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문제 풀 때 매우 중요하면 우리 기출 많이 봤잖아. 반드시 뭘 줘? 반드시 뜻풀이를 주죠. 근데 뜻풀이 전혀 주지 않았지. 그럴 때는 우리 그냥 어떻게 하자?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무조건 맥락에 따라서 홍선아 이름의 유래라는. 그리고 뭐였어? 그냥 이름의 유래에 대한 얘기겠지 뭐. 그치? 그렇게 하면 넘어가야 돼. 이름의 유래에 대한 얘기겠지 뭐 하고 넘어가야지.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 실전에서. 그쵸? 넘어가야 돼. 자, 이제 봉선화 심었어요. 춘사머리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봉선화 버거 뭐지 말래? 비웃지 말래.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허하네. 자, 저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뭐 두려워하다, 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정한 기상을 여자밖에 누가 버탈고 여자만이 버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봉선화의 어떤 기상? 정정한 기상, 깨끗할 그런 정정한 기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두 줄에서 우리는 화자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읽을 수 있는 부분에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제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화자 어때? 봉선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웃지 마라. 향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막 나비와 벌이 미친 듯이 달려든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싶은데 어때? 방해물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봉선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기하고 차환을 불러내고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자, 상황 파악해야죠. 심어내는데 어때? 캐어낸대.
수상자에 감아놓고 여공을 끝인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자, 우리 이런 시간의 흐름도 파악하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문학 읽을 때. 낮촉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고쳐 앉아서 흰 구슬을 갈아내고 빙옥 같은 손 가운데 낭만이 개어내요. 하사국 저 제후에 홍상공을 헤쳤는데 뭐뭐 하는 듯 하다가 여기 캐어다가 뭐 했대 이제? 수실로 강하네.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스미느냐. 자, 이게 바로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봉선화 물들이는 장면이죠. 그치? 혹시 봉선화 물들이는 거 모르나? 우리 초등학생 때 하나? 이렇게 봉선화 꽃 개어가지고 손톱에다 올려둔 다음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루 동안 자고 나면 이렇게 붉게 물들잖아? 거기 이제 봉선화 물들이는 장면. 요거 수실로 강하는 거. 그래서 가사작품 제가 읽을 때 아마 스쳐가듯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가사작품은 수필이랑 되게 비슷하게 사실적인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얘 똑같아요. 봐봐. 화자의 정서 거의 나타나지 않지. 대신 무엇을? 아까 우리가 밑에서 파악한 23번에서 파악한 봉선화를 물들이는 그 장면, 그 사실적인 내용들을 좀 따라가면서 읽었어야 했던 거고. 그럼 얘 역시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럼 봉선화 물들이는 그 장면은 그냥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보지 뭐 하고서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인의 같은 뺨에 홍로를 끼쳤는 듯 단단히 공한 모양 춘나 옥자 일봉서를 왕모에 붙였는 듯. 오케이. 그냥 이것도 물들이는 상황을 요건 굳이 쓸 필요 없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다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 뜻풀이도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물들이는 상황을 상당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다가 A 보였네? 그럼 요거 읽고서 여러분들 21번 풀었어야 됐던 거지? 21번? 자, A 가봅시다. 자, 춘면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놓고. 자, 우리 춘면에서 면자는 좀 잘 알아둘게요. 잘면자야, 잘면자. 잘면. 그러니까 어때? 늦게 깨어. 잠에서 늦게 깬 거야. 시간에 깨어. 시간에. 아침인 거지, 아침? 자, 옥경대를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색채가 나타나네. 그래서 21의 1번 선지,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고,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히 흩어지고 입으로 불야하니 섞이는 게 가리었다. 여반을 서로 불러 낭낭히 자랑하고 꽃 앞에 나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잎의 푸른 빛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오를 손가 의문화. 그렇지? 그래서 21의 3번 선지 A, B 모두인데 일단 A에서는 맞다라는 거 파악했고, 자 4번 A, B는 대꾸적 표현. 자 대꾸 파악해야죠. 대꾸는 여러분들 문장이 동일한 게 아니야. 그치? 문장이 유사한 리듬으로 읽히면 돼. 유사한 리듬으로. 그것은 곧 문장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어딨어? 손으로 뭐뭐 하려니 뭐뭐 하고 입으로 뭐뭐 하니 뭐뭐 하다. 여기잖아. 설사 이런 거 못 찾았을지라도 아까 태도 파악,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점에서요. 화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봉성에 대한 예찬적 태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들지. 21의 5번 선지 말도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돼. 거기서 그냥 5번 체크하셨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제가 확인 좀 할게.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B에서 시간의 흐름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B에서 시간의 흐름.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가 있으면 서사의 전개가 있으면 우리 그거를 시간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 서사의 흐름이란 대화가 이루어져 있다거나 혹은 하자고 하면 돼. 동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어디 부분이에요? 우리 등장부터. 등장 앞에 고개 숙여 실한 바람 불어내고 드문드문 질긋 바늘 두어 뜨든 말든 난데없는 인해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이런 것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바느질하는 장면에 대해서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치? 행동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뭐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도 파악 가능하다. 알겠지? 즉 21번에 다른 선지가 아니라 사실 2번 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 첫 번째, 뭐 찾아보자. 일단은 뭐 아침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고전 시간에서 봤듯이 뭐 녹음이라든지 잎이 진다든지 뭔가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혹은 한낮의 시간대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적인 부사어들 걔네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고 그런 거 없으면 대화가 나타나거나 혹은 서사의 흐름 이런 동작의 연속성이 나타나면 시간의 흐름 나타난다라고 봐도 무방하더라. 요거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스펙9만 21번 체크됐고 자 그러면 다 마저 한번 쭉 읽고 나머지 문제 다 처리한 다음에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은근히 풀을 내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이용상 1여자가 표현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내는 듯 하직하는 듯 몽롱이 잠을 깨워. 자, 고전시가 고전문학에서 잠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어때? 여기 꿈의 장면이야. 꿈속 꿈의 내용. 자, 그럼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꿈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 아마도 꽃귀신, 자 시적 대상이 봉선하기 때문에 이 꽃귀신은 봉선화에 의인화된 표현인 거지. 그 꽃귀신이 내려서 하직하는구나. 자, 꽃이 하직한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꽃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 23번에 따르면 라가 돼. 가나다라. 봉선화의 뭐야? 낙화잖아. 그리고 요 꽃귀신을 화자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녹이홍상 1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장면 파악해야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 22번도 해결이 되네요. 22번의 1번 선지. 가에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내는 듯 하직하는 듯은 뭐라고? 낙화 장면이라고. 낙화 장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집안일 시집살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21번의 1번. 자, 23번도 바로 해결됩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 태도가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가사는 화자의 태도가 얼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더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자, 아까 화자 봉선화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 자, 여러분들 뭔가 3호를 예찬하려면 단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단점 없어야지 예찬할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2번 선지에서 봉선화의 장단점.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별거 없지? 별거 없어. 자, 끝냈다고 합시다. 자, 24번 풀기 위해서 우리 나와봐야죠. 나봅시다. 자마자마 흔사라. 자, 여기 시적 대상이라고. 시적 대상. 봐봐 여러분들. 굳이 보기에서 시적 대상을 준 이유는 뭘까? 아까 요 23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사실상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한 거야? 시적 대상의 봉선화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푼 거잖아. 이게 역시 똑같아. 시적 대상인 잠에 대한 화자의 무엇을, 태도가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갔어야 됐던 거지. 자, 간밤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자마자마 무산 잠고 가라 멀리 가라. 나오네. 가라 멀리 가라. 잠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 뭐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그치? 자,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원은 간데없이 원치 않는 인의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노라고 하는 서리법을 통해서 잠에 대해서 무슨 태도까지도? 원망까지도 하고 있어. 원망까지도. 그러면 화자는 잠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줄을 보니까 주야에 한가하여 월병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히 보면서, 자, 빌허자도 요거 자주 나오는 한자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허무하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없다. 잠 못 들어 하나는데 그런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잠 못 들어서 괴로운 사람이잖아. 그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잠에 대해서 어떤 태도? 긍정적 태도 보일 거 아니야. 긍정적 태도. 아,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다? 화자는 대조적이구나. 그럼 2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치? 이렇게 푸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긴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시랑 얘까지 합쳐서 1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미지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 보기에서 시적 대상 정확히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가지고서 파악했으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거 하나만 좀 해줄까? A부분 봐봐. A부분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한번 여러분들 체감을 해봐. 체감. 자, 충면을 느끼기 위해서 차례를 풀어놓고 뭘 풀었겠어?
여기 실 감은 거 풀어낸 거지. 그럼 이제 어때? 내 손톱에 봉선화 물 잔뜩 든 거야. 그래서 옥경대, 이 경자가 거울 경자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둘까? 거울. 그래서 거울을 대하여서 팔자비, 눈썹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봉선화 든 물로 내가 눈썹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에 뭐가 비쳐? 봉선화 물든 내 손가락이 비치지. 그래서 꽃이 가지에 붙는 듯 이 꽃은 실제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가지도 실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화자의 손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 거기에 봉꽃, 봉선화 물, 봉선화. 봉선화 물이 이 손에 붙었는 듯. 그래서 처음에 어때?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해가지고 이 꽃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니까 당연히 어때? 손을 뻗으니까 이 손가락에 있던 봉선화 물이 쫙 퍼지잖아. 분분히 흩어지고 입으로 불량하니 호 분 거야. 거울 앞에서 입김을 분 거야. 이렇게 꽃잎을 날리려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거울에 입김이 서려서 섞인 안개에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해석들을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해설 줄 거라고. 반드시. 그런데 그런 해설, 뜻풀이 없으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좀 풀었나 보네? 뭐지? 하면서 철저하게 문제도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 표현상의 특징에만 맞춰져 있었지.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고전 씨가 봤는데 뜻풀이가 많이 없다? 쫄 필요 없이 문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맥락과 표현상의 특징 위주로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 편하게. 알겠지? 오케이. 자, 시간 10분 정도 갖고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우리 어디 풀 거냐면 쉬는 시간 끝나고 맨 앞쪽에 143쪽 143쪽부터 150쪽까지 이렇게 문학 3세트 풀 거고요. 시간은 26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6분 안에 이거 3세트 다 풀고 다 맞추신 분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뭐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비문학을 했었고 다 맞추면 우리 기프티콘 제가 간단한 거 하나씩 쏴드릴 테니까 조금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피로 풀고 10분 후에 딱 집중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한 11시 5분, 11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